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제 옆에 변함없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도사 홍익 이윤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영할 만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윤 임대 등록 활성화에 비아파트 시장도 꿈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왔고요. 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도 거의 폐지했다고 봐야겠죠. 폐지보다도 혜택을 너무 많이 네. 줄여놨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내주지도 않죠. 자,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네. 대한 부분에 옛날 임대사업법에서 진행했던 제도와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혜택과 네. 그야말로 이제 2015년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혜택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네. 상태고요. 이런 혜택을 계속해서 이제 주고자 하는 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네. 꾸준히 어떤 그 임대 상한선이라든지 금액을 이제 많이 올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지만 된다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이후에 그때 이제 8.2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완화 또는 추가적으로 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았었어요. 네, 맞았습니다. 그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가 서서히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8.2 대책으로도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고 또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좀 줄이고 한 사람이 1주택 가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똘똘한 골자로 한 채만 가져가라. 네. 막 이런 정책이었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테 뭐 종부세를 엄청나게 과하게 매긴다든지 이런 어떤 그 부담을 자꾸 주려는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자꾸 주는 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9.13 대책 네. 때 급기야른 혜택을 대폭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규제를 이제 없애는 이런 특히나 이제 종부세에 대한 혜택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이런 중과, 혜택을 예, 그렇죠. 아예 그 이후로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이제 규제가 된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분들이 갖고 계셨던 주택들을 다 종부세 대상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네.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이후로 취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1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새로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이제 안 줄 거야라고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지난 20년 7월 10일 날 그 제도가 완벽히 바뀌게 된 거죠. 네. 계기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게 일단 아파트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4년, 8년 있었던 게 4년짜리 단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이 등록하시는 분들은 10년짜리로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다세대라든지 요것만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원래 이제 혜택 자체가 10가지였었습니다.
무려 10가지로 출발을 했었는데 뭐 취득세, 재산세, 네네. 또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가 이제 100%짜리, 70%짜리, 40%짜리,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근데 이런 거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거주를 안 해도 돼. 뭐 이런 혜택까지 도합 10개였다가 점점 없애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급기야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규제가 된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온 거죠. 그렇다면 시장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임대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했을 때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뭐 매도 물건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일부 그런 물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 자동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잦은 말소가 하더라도 1년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라면은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내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좀 일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게다가 임대사업자님들이 전세로 놓던 것도 네. 이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세금 부분의 부담을 결국은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 세금을 갖다 전가시키는 그렇죠. 그런 방향성도 좀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종부세가 그렇죠. 이제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기존 전세에서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을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월세 전환,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트렌드가 좀 변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새롭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차 3법 개선하는 거와 또 얘를 임대차 3법을 제대로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임대 등록도 민간 임대 등록하고 민간 임대 주택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 더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의 그 불합리성에 네. 대한 제도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 그 언론에서 나온 얘기 임대 등록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그 비아파트라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비아파트라고 하면 뭐 오피스텔, 다세대. 다세주택, 네. 우리가 뭐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그렇죠. 거, 또 빌라 같이 다 통칭해서 네.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라고 하면 과연 주택수에서 빼줄 때 어떤 의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느냐를 갖고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자, 볼게요. 네네. 내가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B라는 소형 빌라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자체가 네.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제외시켜 주는 거냐? 아.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냐? 음. 예. 또 종부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냐? 네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 내용들이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내용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혜택들을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단 아파트, 즉 이제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뭐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부분은 해주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이거는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비과세 받을 때 내용은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은 지금은 존속은 해요. 네네. 예, 근데 이런 부분 쪽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큰 틀은 종부세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아, 종부세 쪽으로.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타 또 추가적으로 또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임대등록 활성화에 대한 내용 말고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 유예를 시켜준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 미칠 그 힘이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스타트한 거 자체는 제도가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때 제도가 나타났고요. 그 이후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나마도 그게 이제 2주택이면은 10%, 3주택 이상이면은 20%를 추가로 그 세율이 이제 중과되는 부분에서 네, 2주택제는 또 20%, 네. 3주택제는 30%, 가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이 20% 30%더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은 뭐 2배 이상 더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판 거거든요. 그래서 징여로 간다거나 이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인데 이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한 세율마저도 굉장히 높이 올란 거고 그거는 어쨌든 조금 이제 내려가기를 좀 기대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 유지는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 방법은 굳이 내가 거주도 안 하고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양도세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기간 동안은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팔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수요자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수요자들은 많은데 공급량은 적었거든요. 그렇죠. 그 공급량이 뭐 신축 아파트의 물량보다도 팔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을 팔고 난 나머지 다음 후속 물건은 10억 천이 아니라 11억에 나와도 거래가 될 수 있었던 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량 부족에 의한 그렇죠. 가격 상승이라면 이런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로서 팔 수 있는 부분들이 팔게 된다. 즉 공급량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수급 불균형에서 조금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거래가 많이 왕왕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쨌든 가격은 조금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최근에 인수위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부동산 시장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부동산 관련 사람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저희는 또다시 새롭고 이슈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